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음,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용적률 네. 완화됐고 안전진단 간소화되고 면제되는 것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같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죠. 이제 재건축이 약간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활발해지면 진행이 될 걸 아닙니까? 진행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멸실이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주가 있잖아요. 이주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죠. 공급은 없어졌는데 수요는 많아진 상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게 밀려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은 이제 일기 신도시에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좀 이제 새 아파트로 만들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 시설들이 좋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일기 신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주변이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마트 뭐 그쵸.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병원 뭐 여기저기 다 있고 뭐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 뭐 가기도 편하고 네. 그다음에 학원가들 막 주변에 다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맞아요. 생활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생활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를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쨌든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멸실이 된다는 거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멸실이 되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숫자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주변으로 근데 이분들이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생활권을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던 이 환경에 적응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주변 아파트, 주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주변 아파트로 이사를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과 신규로 이제 멸실돼서 이사를 올 임차인들 이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전세가 상승이 이제 동반될 확률이 높아지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주 수요는 사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그 건설사에서 자금을 빌려주거든요. 상황이 좋을 때는 이제 이자를 내라고 하고 상황이 또 안 좋을 때는 무이자로 또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무이자를 해주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자를 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제 지원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저리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사를 전세를 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값 올리는데 경쟁이 붙었을 때 이기려면 가격을 높게 주면 되죠. 가격을 높게 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높이면서 기존 임차인을 내몰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게 가격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들이 좀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전세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높아지면 매매 상황에 물론 이제 지금은 갭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좁혀져 있다라면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향후 이런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지금의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변수 같은 느낌인 거죠. 앞으로 상황에 뭔가 좀 방향을 틀어줄 것 같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소장님도 뭐 전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 전세가에 밀려서 매매 가격도 약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자, 이게 이제, 이걸 좀 뭔가 기대하고 얘기를 펼쳐나가는 분들은 시각이 지금인 거고,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좀 한참 지난 상황에서, 한참 지난 상황에서 얘기인데, 그럼 이 차이는 뭐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당장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좀 지난 시간이 어느 정도 몇 년, 저는 적어도 바닥권을 지난 시점에서, 바닥권이라 하시면 네. 2030년? 그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갭이 좀 28년은 큰 것 최소 같거든요. 지나서,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특별법으로 인해서 바로 일기 신도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느냐, 네.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다. 네. 어찌됐든 재건축이 쉽지 않았던 부분들을 풀어준 거잖아요. 특별법을. 네. 그런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조합 동의가 이루어지고, 건설사 선정,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엔 멸시까지, 사업 진행이 돼서 멸시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제반 여건은 이제 굉장히 추진이 좀 쉽게끔 제약 요소들을 다 없앴죠. 없애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문제는 이게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없어져도 하락적인 게 더 크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조합원이 수익과 직결되거나 최소한 부담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용적률을 높여준 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을 네. 메꿔주는 거죠. 그렇죠. 용적률을 높여서 수익적인 부분을 메꿔줬는데 이게 모든 부분이 다 수익으로 연결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나오는 추가 물량은 이게 공공임대나 네. 이런 걸로 이제 일종의 그 기부 체납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롯이 그럼- 다 수익으로는 안 간다. 그럼요. 이거는 특혜죠. 네. 그냥 오롯이 이게 500%씩 막 이렇게 용적률 높여가지고 사업 진행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일반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조합원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일종의 특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전 국민이 일기 신도시만 이런 특혜를 가져가도록 가만히 그렇죠. 놔둘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긋나죠, 형평성에.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걸 따져야 돼요. 그럼 형평성을, 자, 사업 추진은 좀 원활하게 만들고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딱 이거예요. 용적률은 높여줘서 일반 분양분, 일반 세대를 늘려주겠다. 대신에 너네가 용적률을 늘리기 전에 가져갈 수 있었던 일반 분양분은 그대로 가져가. 대신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 임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임대 물량을 늘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부분이랑 하락장인 부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용적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조합원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용적률을 늘려주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건축의 수익성,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사업이 거의 이제 멈춰가고 있어요. 그 멈춰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합원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수익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뭐 건축비는 무조건 뻔한 겁니다. 표준 품셈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건축비나 이런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반 분양분, 늘어나는 세대수의 분양가죠.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잘 팔리느냐. 네.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세대수, 그 다음에 이 세대수의 분양가, 네. 그리고 이 정해진 분양가가 잘 팔리느냐. 이 여부예요. 근데 하락장이면
하락장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분양가를 높이면 일단 조합원한테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팔려야 되죠. 네. 안 팔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일반 분양가를 무조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높이지 않으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비는 지금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진이 생기려면 마진 폭이 이제 마진, 네. 건축비, 땅값 플러스 건축비가 이제 기본 원가고 여기에서 이제 남는 돈이 이제 조합원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남는 돈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겠죠. 근데 잘 안 팔리면 이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안 팔리고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수익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그래도 사업을 하면 새 아파트가 되니까 좋지 않냐. 근데 새 아파트로 되고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이 상황이 다 하락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한테 결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분양가는 그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서 네. 시세를 측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 그 시세 측정할 때 마냥 높은 가격은 잡을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서 네. 이게 그 수익성이 떨어진다.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네.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이제 고심을 하겠죠. 사업에 걸림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로 수익성의 문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데 네.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걸림돌은 없지만 굳이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합원의 이제 7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그냥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이 규제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항상 하락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아니고 하락장이면 이게 이제 규제를 없애서 재개발, 재건축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없애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요. 근데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활성화되느냐? 바닥 찍고 이제 상승하기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둘씩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상승장 때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의 수익이 늘어나죠. 그럼 정부는 뭘 하느냐? sa업에다가 규제를 가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네요, 이게. 예, 이거는 무조건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뭔가 혹시 사업의 수익권이 나지 않을까 해서 남겨둔 규제가 또 있어요. 제초안이죠. 네. 제초안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면 또 사업이 진행되느냐? 네. 없어질 정도로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도 될 만큼.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재건축이라는 게 수익성 부분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주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걸림돌이 없어져도 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전세가를 막 크게 올릴 그런 상황으로 막 폭발적으로 사업 현장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생겨났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하락장이 지나게 되면, 이런 도시들은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기반은 다져진 상태니까요. 그렇죠. 모든 규제가 다 없어지고, 사업만 진행되면, 네. 그 사업만 진행되고, 이제 분양가 서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가격 기준으로, 떨어진 가격 기준으로 수익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늦게 떨어진 가격에 들어온 사람은 수익성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높은 가격에 들어온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네.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 가격대에 추진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느냐 이런 거에 시작점이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가격,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가격 기준으로 이제 수익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 수익성 아주 좋아지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 정말 바닥권에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시간은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됐든 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변의 시세나 이런 거에 영향은 미치긴 하지만 그 시기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